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이슈 섹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특히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종목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지금 진단키트주 같은 경우도 네. 좀 이제 좀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단키트주 외에 이제 자가진단키트죠. 자가진단키트. 지금 오늘의 이슈는 자가진단키트인데 네. 자가진단키트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좀 상한가를 갔고요.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은 조금 이제 많이 올라와서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와서 지금 약간 고점 징후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젠텍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다가 오늘 좀 급등이 나왔고요. 물론 재료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올라간 종목들이 진매트릭스, 네, 진매트릭스라는 종목도 지금 오늘 좀 모양이 좀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네, EDGC라는 종목도 네, EDGC라는 종목도 조금 그런 어떤 모양들이 나왔고요. 랩지노믹스도 네, 지금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자가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네. 좀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실 줄 알고 이제 그런 분들께서 조금 한번 붙어볼 수 있을 만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진매트릭스나 랩지노믹스나 휴마식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와서 조금 약간 부담스럽긴 하고, 그리고 수젠텍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좀 더 이제 남아있겠죠, 힘은. 그걸 어떤 기준으로 해서 랩지노믹스, 진매트릭스, 그리고 이제 EDGC, 그리고 랩지노믹스, 요 종목들이 지금 말씀드린 언급드린 종목들은 조금 더 힘이 남아있지 않을까. 네, 진단키트주도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가진단키트 관련주들 앞으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앞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님, 오늘 화이자 관련주들도 들썩였어요.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화이자 관련주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이제 KPX 생명과학이라든지 제일약품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어떤 종목들이 있고요. 화이자에서 예전에 근무했던 사람이 여기서 일을 한다, 아니면 화이자하고 예전에 어떤 거래를 한 적이 있다, 그런 어떤 부분들, 제일약품은 그런 어떤 사람이 있었고,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화이자랑 어떤 거래를 한 적이 있었고, 그런 네. 부분들 때문에 예전에도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랐었고, 이제 그거 외에 또 화이자가 이제 초저온 상태로 이제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또 같이 움직였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크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차트로 봤을 때는 이게 종목이 굉장히 이제 쉬워 보여요. 쉬워 보이는데 이거 실제로 매매하면 난이도가 진짜 높은 종목이에요. 이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움직일 때 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한번 이게 그 자리에서 물리면 여기서 물린 게 아니었어도 이렇게 하락폭이 크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진짜 물렸을 때는 그냥 완전 안녕하는, 예, 34,000원에 물렸으면 이거 지금 그냥 바로 그냥 3분의 1 토막이 나는데, 내려올 때도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리고 이게 속도가 내려올 때도 엄청 빠르기 때문에 팔기도 되게 쉽지 않거든요. 이거 종목 들고 계셔갖고 지난번에 종목 상담 하신 분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들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 이번 기회에 이 종목은 따라가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갖고 계신 분들께서 조금 천천히 보시면서 좀 잘 손해를 줄이면서 좀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로 조금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 화이자에 관련된 어떤 이슈도 금방 사그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화이자의 기술 이전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만든다,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또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계속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지금 아직 우리나라가 지금 백신을 갖고 좀 우왕좌왕하면서 러시아 백신을 하다못해 중국 백신을 들여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러시아 백신은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화이자나 모더나나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나 아니면 존슨앤존슨 이 부분도 지금 혈전이 있고 뭐가 있어서 지금 계속 좀 시장에서 말이 많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아마 원하는 거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일 거고요. 그거를 정치권에서도 아마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할 테니까, 화이자의 이슈도 금방 가실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KPX 생명과학이라든지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좀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고, 이거는 진짜
진짜 약간 선수들의 영역이에요. 진짜로 이거 뭐 제일약품 같은 평상시 거래량도 굉장히 적죠. 거래량도 굉장히 적어서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종목 둘 다. 그래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이제 금액이 적거나 아니면은 진짜 완전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좀 최적화되어 있으신 분들이 하실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조금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콜드체인 관련주들은 좀 약간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거든요. 대한과학이 조금 오늘 좀 많이 움직였고요. 대한과학이 한 26% 정도 움직였는데 일단은 기존에 상승을 주고 좀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오고 나서 며칠 전부터 좀 들썩들썩하고 움직이면서 반등이 나오다가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크게 뽑았거든요. 여기 위에 매물대가 여기에 있는데 이 매물대 한번 왔으니까 좀 조정이 나오고 이런 부분 속에서 좀 더 이제 뭐 상승하는 어떤 힘들은 좀 더 살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부분들에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건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제일약품이나 KPX 생명과학 이쪽보다는 대한과학이라든지 일신바이오, 네, 콜드체인 관련주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여기 외에 뭐 서린바이오, 이건 약간 이등주니까 태경케미칼 이런 거 이제 많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태경케미칼도 흐름 괜찮아요. 태경케미칼도 좀 기다렸다가 빠져나오실 분들 빠져나오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종목 상담에 올라온 종목이었는데요. 네. 캐몬이라는 종목이거든요. 네네. 저희 캐몬이라는 종목이 약간 재밌어요. 그러니까 라파스라는 종목하고 약간 이제 이 화이자 관련주하고는 약간 뭐 거리가 있는지 아니면 약간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라파스라는 종목은 이제 마이크로 니들이죠. 이것도 백신이나 이런 걸 할 때 주사를 맞지 않고 약간 이제 이걸 만약에 구현을 한다고 하면 파이자 같은 경우 초저온 상태로 냉동 유통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 패치로 그냥 유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라파스라는 종목이나 예전에 세움메디칼이나 이런 종목들이 약간 주목을 받긴 했었어요. 이 화이자 백신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 라파스라는 종목이랑 그리고 캐몬이라는 종목은 임상 전에 미리 실험을 하는 어떤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 파이자에서 약을 우리나라에서 그 기술 이전을 받아 생산하거나 어떤 부분들을 한다고 할 때 뭐 그런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약간 계속적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에 같이 덩달아서 좀 움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라파스라는 회사나 특히 캐몬이라는 회사는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캐몬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고 어떤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조금 성장세가 보이지 않을까. 지금 당장 기술적으로는 다만 근데 이제 이게 좀 걸려갖고 당장 올라갈 수 있을지는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좀 약간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보면 좀 장기적으로 이번 기회에 움직일 때 눈에 보여서 같이 말씀드리는데 좀 지켜보면서 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화이자 관련해서 KPX 생명과학이나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반등 시에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자 보유하신 분들이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콜드체인 관련한 대한과학, 일신바이오, 태경케미컬과 캐모는 아직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이렇게 유망한 종목들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제히 다 좋은 흐름 보였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공략해야 될지는 노란톡방에서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문가님, 정말 이 얘기는 진짜 지겹도록 했어요, 우리가. 네. 뭘까요? 해운주. 네, 맞습니다. 와, 해운주 좋은 건 정말 이제 저도 알겠거든요. 알겠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들어갈까요 말까요 이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이 해운주는 네. 해운주는 진짜 어떤 다른 전문가 누가 봐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네. 사실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HMM에 비해서 HMM이 이제 그 컨테이너 운임지수 그 외에 실제적으로 물동량이 생기면 페노션 같은 경우 많이 안 올랐으니까 조금 지켜보자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근데 HMM이 계속 가요. HMM이 지금 계속 가는데 앞으로도 그런 어떤 운임지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오를 것이냐. 근데 약간 이제 그 운임지수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 운임지수나 이런 게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의 그런 어떤 반도체를 미리 확보하는 거, 그리고 업체들이 이제 반도체를 미리 확보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중국 쪽에서 배의 그런 어떤 계약을 미리미리 조금 해놓는 그런 부분들이 좀 쌓여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게 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고 해운주가 무조건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하면 뭐 해운주 운임 지수는 뭐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기술적으로 HMM이 좀 약간 좀 너무 많이 단기간에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따라가기에는 좀 약간 부담스럽지 않나. 이제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올 것 같긴 하고요. 뭐 흐름들은 계속 좋게 나오는데 이제는 조금 약간 거래량도 좀 줄어들면서 이제 올라가고 뭐 하는 부분들에서 좀 따라가기에는 좀 약간 부담스럽고요.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봐야 보유자의 되나요? 영역이고 좀 다른 부분들을 보고 그리고 펜오션이 좀 약간 덜 올랐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인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펜오션을 조금 장기적으로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시장에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HMM과 펜오션을 계속적으로 같이 보면서 좀 펜오션이 HMM보다 좀 더 세게 가는 어떤 상황들이 나왔을 때 펜오션이 좀 약간 디커플링이 생기면서 HMM보다 좀 더 세게 가는 어떤 흐름들이 나왔을 때 상승폭이 좀 커지면서 수익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유심히 보시고 아직까지는 좀 HMM이 좀 더 먼저 치고 가는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펜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고점을 넘겨놓고 오늘 또 한 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고점을 넘겨놓고 좀 윗꼬리가 달렸는데요. 일단 내일 이 윗꼬리를 조정을 받은 거를 이제 장중에 조정을 받고 또 다시 그냥 올라가는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그런 것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냥 올라가는 어떤 흐름이 나온 다음에 좀 물리더라도 좀 따라가 보려면 따라가 볼 수 있는 또 그런 자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나왔다라는 게 이제 장중에 매물을 미리 소화를 했다라는 건데 그 전날에도 윗꼬리가 나왔는데 갭으로 떠놓고 또 다시 장중에 그냥 조정을 받고 이게 진짜 센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좀 살펴볼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해운주들 중에서는 그나마 펜오션이 신규 진입 면에서는 나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고점 부근이니까 가격 부담이 큰 만큼 조정 시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또 조선주들까지도 같이 움직였어요. 조선주들 흐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시장에서 해운주하고 조선주가 뭐 단연 돋보였고요. 그쵸. 해운주가 이제 계속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나오고 해운 운임 지수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배에 대한 어떤 그런 주문들이나 그런 기대감이 좀 살아나는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오늘 조선주 같은 경우가 기존에 이제 그런 어떤 수주들이 작년에 이제 그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연말까지 나올 거다 하면서 수주가 계속적으로 안 나와서 좀 시장을 답답하게 하긴 했었는데 해가 바뀌고 나서 이제 그 1분기에 수주가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는 이제 해운주들이 계속 움직이고 그 해운 운임이 계속 올라가고 배는 모자르고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삼성전자나 무슨 LG전자나 이런 회사들도 지금 수출을 할 때 배가 없어서 수출을 못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지금 뭐 반도체도 모자르고 막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코로나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투자를 많이 못하는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까봐 그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해왔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이것저것 다 모자르는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면서 배의 그런 어떤 상황들도 수주가 계속적으로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계속 오면서요. 지금 오늘도 현대미포는 뭐 그 장중 고점을 뚫어내면서 지금 상한가 신고가 패턴으로 지금 또 다시 만들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로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계열의 이 배 조선주들이 지금 흐름이 좋거든요. 뭐 현대중공업 지주 이게 지금 현대중공업 액면 분할을 했는데 현대중공업 지주회사죠. 지주회사 이 지주회사조차도 한 8% 정도가 오르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조선주도 이 종목 외에도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된 업종들도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조선주를 보려면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이제 그 현대중공업 지주 뭐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약간 흐름이 좀 약해요.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까지는 좀 괜찮고요. 지금 보면은 정고점 뚫어냈네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패턴이고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이제 그 중에서 조금 약간 힘이 없는 좀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이제 안 올랐으니까 이거 나중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오를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삼성중공업을 하기보다는 먼저 이제 치고 가는 종목들의 조정이 나올 때 나눠서 잡는 그런 방식으로 현대미포라든지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그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 지주 뭐 이런 쪽으로 한번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거에 네. 이어서 그러면은 네. 그 조선 기자재주들이 요즘에 조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조선 기자재주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인화전공, 네, 인화전공, 뭐 조선 엔진 이런 것들 만드는 업체인데요. 좀 약간 그래도 우량한 회사예요. 이 종목도 지금 그 조선주 패턴처럼 신고가를 내면서 지금 윗골이 맞았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올려놓고 옆으로 기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 종목이 약간 그 뭐 이익을 낼 때는 배당도 많이 주고 굉장히 예전에는 우량한 회사였고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거래량이. 이 종목이 평상시에 거래량이 좀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에 약간 조금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조선 기자재들 중에서 지금 눈에 띄는 종목들이 뭐냐면 피팅 밸브 관련주들이에요. 피팅 밸브 관련주. 하이로 코리아, 성광밴드, 태광. 예전에는 굉장히 되게 유망했던 종목들이거든요. 일단 성광밴드. 이거 오래 주식하신 분들은 이 종목 아실 거예요. 이 종목이 예전에 그 2007년도 이때 그 조선철강화학 막 이런 쪽에 그 산업재 섹터들이 움직일 때 그때 그 시장의 꽃이 이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성광밴드라는 회사가 굉장히 우량한 회사고 주목받고 있었던 회사인데, 이 종목 이제 움직이네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야 조금 살아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세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약간 이 피팅 관련된 이 밸브 관련된 종목들이 예전에 삼강 MNT라든지 BMT 이런 종목들을 먼저 움직였는데, 지금 좀 늦게 움직이는 종목이 성광밴드, 그리고 태광. 네, 태광. 네, 태광도 지금 마찬가지 패턴이죠. 똑같은 피팅 밸브 업체고요. 그리고 하이로 코리아. 네. 이 종목도 지금 오늘 5%. 이 종목도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같이 다 피팅 밸브 쪽인데, 그 기존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던 종목이 있어요. 오리엔탈 전공이라고요. 오리엔트 전공 아니고, 오리엔트 전공은 이재명 관련주고요. 네. 오리엔탈 전공이에요. 오리엔트 전공이 있고요. 오리엔탈 전공이 있는데, 이 오리엔탈 전공이라는 종목은 이게 지금 조선 기자재 관련주고요. 이 앞전부터 사실 이거는 제가 1,000원에 샀었어요. 1,000원에. 여기서 1,000원에 샀다가 언제 빠졌어요? 한 100% 정도 수익이 나고 한 2,000원 정도에 매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도를 잘 했는데 1,700원 정도에 다시 살 기회가 있었는데 좀 더 지켜보고 옆으로 길 줄 알았더니 바로 올라가면서 그냥 계속 이후부터 쳐다보기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 지금 됐는데요. 지금 안타까우실 것 꾸역꾸역 같아요. 예, 지금 4,000원까지 왔어요. 4,000원까지 왔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도 대략 보여드리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실적도 보시면 실적도 굉장히 괜찮아요. 네, 실적도 굉장히 괜찮고 매출도 늘어나는 모습이고, 조선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보자. 오리엔탈 전공, 피팅 관련주, 지금 이제 움직이는 성광밴드, 태광, 하이로코리아, 이쪽 인화전공 이쪽 한번 보시면, 조선주랑 같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조선주와 조선기자재들 피팅 밸브 쪽 흐름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에게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그럼 1부에서 이어서 바로 이슈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어요.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는 그 곡물가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오늘 네. 뭐 크게 시장에서 오늘 뭐 이렇게 두각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따로 가져온 이유는 좀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보자라는 의미에서 일단 네. 가지고 왔고요. 오늘 일단 장중에 조금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종목들 외에 조금 이제 그 눈여겨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 곡물 가격이에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옥수수 가격이라든지 지금 옥수수 가격, 그리고 이제 그 밀 가격, 그리고 콩 가격, 뭐 쌀 가격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농산물 가격들이 굉장히 급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시장에서 뭐 많이 오른다 하는 구리 가격 한번 보시면, 구리 가격이 이제 요 정도예요. 구리 가격. 네, 구리 가격이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뭐 앞으로 전기차 모터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구리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거다 해서 골드만삭스에서 한 70% 정도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제가 곡물 가격 관련된 종목들을 유심히 좀 보는 이유는 이건 경험이에요. 경험인데,
시장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조정을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거에 좀 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지금 유가예요, 유가. 이거 유가. 예, 유가 지금 보면은 유가도 지금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지금 다우 미니 나스닥 선물 그리고 이제 뭐 S&P 그리고 다우 지금 전부 보합권에 있어요. 보합권에 있고 지금 선물의 그런 어떤 차트를 보면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인데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고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좀 조정을 보일 것이냐 그 부분에서 제가 지금 약간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더 치고 간다 하더라도 조금 약간 이제 그 포트를 좀 잘 정리하면서 좀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시장이 이건 경험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보이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곡물 가격 관련주들이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거나 크게 조정을 보일 때 혼자 치고 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저도 지금 곡물 가격 관련된 종목들을 보고 있고요. 지금 명분이 되는 게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급등을 하고 있고 아직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종목이 조비예요. 이제 비료 관련주고요. 비료를 이제 이게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그냥 시장에서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언급드리긴 했는데 그 곡물 가격이 오르면 좀 비료를 투입해서 곡물의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예, 너무 후행적인 지표죠. 뭐 이제 지금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언제 비료 줘서 언제 키워갖고 언제 그거를 파나요? 근데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은 그렇게 인식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조비 그리고 예, 경농, 네 경농 농약 관련주죠. 농약 관련주. 예, 농약 관련주인데 이 경농과 조비는 같은 계열 회사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지금 오늘 윗꼬리 맞고 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농우바이오 씨앗 관련된 회사죠. 농우바이오. 예, 농우바이오도 지금 이제 요게 지금 농우바이오는 이 회사는 조금 약간 혼자도 움직이는 어떤 이게 농협 계열이고요. 농협 계열. 그러니까 농협 계열 그 농우바이오 농협 계열이 하나 더 있죠. 남해화학. 비료는 남해화학이죠. 농협 계열의 그 비료 회사. 남해화학이고 요거는 이제 씨앗 종료 관련 그런 어떤 그 회사인데요. 일단은 이 회사는 회사 자체의 그런 펀더멘털이 좀 괜찮아요. 농우바이오는 펀더멘털이 좀 괜찮아서 혼자도 이제 좀 약간 그런 어떤 성장성을 보고선 좀 혼자도 좀 치고 갈 때가 있고 앞에 이런 어떤 흐름이 좋은 모습이 먼저 나왔었죠. 이렇게 흐름이 좋은 모습이 먼저 나왔다가 좀 눌렸다가 지금 다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조비나 어떤 경농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데 이 조비는 앞전에 나왔었죠. 앞전에 먼저 나오고 지금 좀 쉬고 있는 모습에서 조금 다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경농도 마찬가지로 조비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고요. 농우바이오도 같이 움직이긴 했지만 이때 흐름이 약했는데 지금은 흐름이 좀 더 세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농우바이오 좀 관심 갖고 볼 필요 있다 말씀드리고 이 외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카프로라는 종목이 좀 먼저 움직이고 있고요. 먼저 움직이고 좀 쉬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팜스토리도 자리를 좀 만들어가고 있어요. 팜스토리는 이거는 사료 관련주예요. 사료 관련주. 그러니까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 좀 사료 가격에 반영이 돼서 좀 오를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흐름이 먼저 좀 나오고 좀 쉬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약간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리고 KG케미칼도 비료 관련주죠. 비료 관련주인데 요즘에는 약간 좀 가치주가 되면서 다른 걸로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오늘 신고가 패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겸사겸사 그냥 약간 가치주의 성격을 띠면서도 좀 이제 비료 관련주 이 부분에서 또 같이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7% 정도 올랐는데 흐름은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남해화학도 지금 좀 흐름이 괜찮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그렇게 두각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이 모든 종목들이 흐름이 조금 전반적으로 괜찮아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종목들 한두 종목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보다 같이 이제 그 계열의 같은 친구들이 같이 움직여주면 좀 관심 갖고 봐야 된다. 그 업종 자체를. 그래서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업종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에 좀 관심 갖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요, 전문가님. 네. 종목을 사는 것보다 업종을 산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종목들 만약에 오늘 전문가님 말씀을 듣고 관심 가지실 분들은 이 업종 어떤 업종에 웃고 계시네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하고 계시죠? 네네네. 탑픽 한 가지 종목을 꼽자라고 하면 어떤 종목이 괜찮을까요? 네네네. 네. 일단은 일단 이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움직일 때. 네.
다 같이 움직이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본인의 성향에 따라 좀 약간 다를 수 있고요. 다를 수 있고 지금 무난한 종목은 KG 케미칼이 좀 약간 무난하긴 해요. 네, KG 케미칼이 약간 다른 걸로도 계속적으로 움직였고 사갖고 이제 그것만 기다리기보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같이 볼 수 있는 업종이거든요. 지금 이 KG 케미칼이 잠시만요. 네. 이 앞전에도 뭘로 움직였었냐면은 이게 지금 화학 관련주,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니시스, 모빌리언스 결제 관련주의 대주주거든요. 예, 대주주고, 그리고 2차 전지.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로도 같이 좀 엮여 있어요. 그래서 화학 관련된 회사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회사 좀 장기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약간 KG 케미칼이나 이런 회사가 조금, 무난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이제 에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도 아니면 뭐의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네. 조비가 이제 대장이에요. 이 에그플레이션은 조비라는 회사가 이제 대장이거든요. 지금은 안 움직이고 있지만 이 회사 움직일 때 보시면 굉장히 성격이 화끈해요. 약간 앵커님이 좋아하실 만한 종목인데. 네, 솔깃하네요. 네, 앞전에도 보시면 상승이 나올 때 이렇게 이제 무식하게 올라가는. 무식하다뇨. 예, 이렇게 무식하게 올라가고. 바람직한 거죠, 네, 내려올 때도 네, 이렇게 그냥. 예, 진짜 변동성이 약간, 크네요. 예, 이슈만 사라지면 바로 그냥 이렇게 내려오니까요. 예, 약간 변동성이 되게 크거든요. 변동성이 크지만 올라갈 때는 또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조금 또 무난한 종목이 이제 농우바이오죠. 농우바이오. 농우바이오도 근데 갈 때는 이렇게 잘 가는데 윗꼬리를 이렇게 많이 맞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좀 약간 이제 회사 펀더멘털이 괜찮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중간에 조금 부각을 받으면서 좀 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조비랑은 좀 다르죠. 조비는 급등락을 하는데 이 종목은 한번 갈 때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런 추세를 한번 냈던 적이 있어요. 2009년도, 2008년도 이후에 2013년대까지 그냥 추세적으로 그냥 계속 오르는 네,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성향에 따라 좀 다른데 장기적인 성향으로 농우바이오 같이 이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차피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도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3년, 4년을 못 기다리거든요. 어차피 못 기다릴 거 그냥 화끈하게 간다. 그냥 하면은 그냥 이런 종목이죠. 조비. 예, 조비라는 종목이 그냥 짧게 그 시세를 낼 때 이렇게 시세를 크게 내고 크게 내려오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농우바이오처럼 3, 4년을 그렇게 기다려서 그게 5,000원에서 한 3만 원까지 갔는데 한 6배를 갔는데 3년, 4년을 이렇게 잘 못 기다리고 있어갖고 저도 그래서 조비나 농우바이오 그리고 KG 케미칼 이 종목이 가장 탑픽이 아닐까. 경농이라는 종목도 같이 움직이긴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어떤 종목을 사도 같이 이제 움직이는데 그런 어떤 본인들마다 이제 보시는 게 조금 이제 다를 수 있으니까 재무제표도 한번 보시고 그 와중에서 좀 골라보시면 이 종목 갈 때 저 종목도 가고 조금 누가 덜 가고 덜 가고 이런 차이니까 잘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장에 조정이 나와도 곡물 가격 관련주들은 크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KG 케미칼과 농우바이오는 흐름이 무난하고 또 조비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서 관심 가져보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슈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